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여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료용 엑스레이 제조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HDT의 오준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카메라를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오준호입니다. 네. HDT 하는데 일단 HDT가 뭔지부터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HDT는 사실 한국의 호동테크 예전에 이야기에서 나오던 호동테크를 그러니까 호동 왕자를 빗대어 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호동테크인데 약자로 하니까 HDT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호동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제가 보면 오 대표님도 좀 호동 왕자랑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네, 그래서 호동 왜 근데 사실 기업 이름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부담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호동, HD 이렇게 해서 한번 특별한 뭐 인연이라든가 배경이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회사 이름을 뭘로 할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네네.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기는 뭐하고 이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동방의 호랑이라는 뜻에서 사실 호동을 한 겁니다. 아 그런 뜻이셨을 네. 거군요. 네. 그만큼 이렇게 동방의 호랑이답게 잘 나가시고 특히 어려운 지방에서 잘 나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는데요. 전반적으로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HDT는 인간 중심의 기술, 그러니까 인간에 해롭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 타이틀을 걸고 2011년도 2월 달에 창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소한 분야,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원래 좀 강하게 투과가 돼야지 영상이 잘 나온다는 그런 개념에서 저산량을 이용해서 피폭을 없애면서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특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 시에 바로 이제 응급차나 구급차에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엑스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동이 편리한 그런 엑스레이로 좀 계속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좀 이렇게 근무한 적이 계십니까? 네. 그래서 테크밸리라는 데서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또 거기서 나오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방사능 의료기기 하면 사실 사람에서 편리한 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찍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불편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사성 투하량 때문에. 근데 이 지금 HDT의 이렇게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좀 우려를 좀 불식했기 때문에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DT는 이 모든 제품이 친인간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폭이 안 되는 기술 이쪽으로 너무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피폭이 안 되면서도 영상은 또 선명하게 나와야 된다는 초점을 가지고 해왔고, 그게 이제 조금씩 먹히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폐와 관련된 이런 질환이 많죠. 질환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특별히 앞으로 시장 사이즈를 결정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OECD 통계 보면 폐결핵 환자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다면요. 전반적으로 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래서 결핵협회, 세계 보건기구인 결핵협회나 이런 데서 저희 거 제품을 채택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나 이렇게 저희 이제 개발 도상국들이 좀 저희 제품들을 이용해서 이제 결핵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서고 있고, 이제 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폐는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 큰 시장들도 폐 질환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 특별히 맞춰서 저희가 제품도 이미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제 정부 사이드 그렇고 또 해외 캄보디아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인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체와 안전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기술 자체의 어떤 특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제품을 출시할 때는 아주 그게 근거로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대표 제품으로는 마인이라는 제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나만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피폭량 제로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기존 엑스레이하고 다른 점은
그 기존 엑스레이는 이제 인체를 투과하기 위해서 100kV 이상 이게 고출력을 쓰던 것을 저희는 네, 그래서 네. 40kV에서 60kV 그러니까 그 10만 볼트에서 쓰던 것을 예를 들어서 6만 볼트 이하로 해서도 영상이 똑같이 나오는 한마디로 그런 형태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엑스레이가 1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개발된 지는. 네네. 정확히 하면 1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엑스레이에 대한 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 더 그 필요한 파장만을 찾아서 연구하는 그런 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그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미 시작을 해왔고요. 네네. 예, 그래서 피폭량은 사실 뭐 100kV하고 60kV라는 이미 숫자에서도 나오고 또 거기에 미리암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전류량. 그게 이제 뭐 100mA, 뭐 1000mA까지 쏘는데 저희는 2mA로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피폭량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한 엑스레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오 대표님 말씀하실 때 네. 아마 방사능 피폭량에 측정하는 단위로 생각되는데요. K 뭐 V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뭔지 좀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V는 킬로볼테이지입니다. 아, 킬로볼테이지. 네,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일반 전력을 쓰는 것들은 이제 220 볼트, 볼트, 이게 네네. 110 볼트 이렇게 네네. 쓰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 엑스레이를 만들어낼 때는 이제 고출력의 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압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100kV, 40kV 이렇게 이제 아, 그래서 표현하고 그렇게 예. 쓰시구만요. 그 인체에서 보통 100kV, 아까 60 이하,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가 그게 KB에 따라서 어떤 쪽에 그 인체에 얼마큼 해가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또 안정치가 얼마큼인지, 임계선인지 이런 거 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시청자분도 한번 그게 궁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볼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제 전자량, 미리암페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병원에서 쓰는 것들은 이제 1000mA까지 아니면 뭐 1000mA 이상도 씁니다. 5A 그러니까 5000mA까지도 씁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엑스레이는 2mA입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이렇게 거의 없군요. 네, 네네. 비교를 하시면 벌써 뭐 비교조차도 못 되는 거죠. 숫자가 이제 그냥 보이실 걸로 보입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워낙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아마 오 대표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굉장히 뭐 줄을 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저희들이 모시기 어렸는데요. 그동안 왜 이렇게 해외에서 각광을 받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규제가 있어서 규제? 규제가 네네. 있어서 이제 그 소방차 그러니까 구급차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는 응급용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 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나라들하고 이제 계약건들도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저희가 2019년 현재 약 47개국의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47개국이나요? 제품을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가 이제 일본, 그다음에 북중미, 그다음에 유럽, 중동,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게 등 상당히 많은 나라에 이제 어찌됐든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한 대 두 대 이렇게 이렇게 납품을 한 상태였지만은 네네. 이게 이제 꾸준히 추가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가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오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긴급이면 네. 규제는 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규제는 이제 구급차에 아. 이렇게 실을 수 없는 이렇게 규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런 것도 좀 대통령께서도 혁신 성장하면서 네. 사실 규제에서 알고 못하는 거는 규제가 강한 것은 그건 더 문제지만 모르고 또 이제 규제가 강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목은 좀 빨리빨리 풀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제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국내에서 이렇게 혜택을 못 받고 해외에서 혜택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 그러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네네.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47개국에 해당되는 아마 단일 제품으로 중소기업장이 이렇게 47개국 이렇게 많은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수출하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그만큼 그렇게 해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이 방송을 정책 당국에서 좀 많이 이렇게 보시거든요. 네. 그런 건 좀 풀어서 더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식품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네.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체와 관련된 것은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좀 규제가 그 통일되고 인허가 기준이 통일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좀 방송하면서 국별로 이게 인허가 기준이 의료 관련된 인허가 기준이 다르다면요?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가별로 인허가 기준이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미국의 FDA, 뭐 CE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의료기기 제품에서 받기 정말 힘들다는 호주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GA 인증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인증까지 획득할 정도로 상당히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외에는 거의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응급 상황 및 어떤 그 검사, 이동용 검사 이런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우리나라도 좀 빨리 규제 완화가 되고 좀 그런 혜택이 왔으면 좋겠고. 네네. 하다못해 그 엑스레이 종주국이라는 일본, 뭐 그쵸. 독일 예, 뭐 예. 이런 데에도 저희 제품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예, 좀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규제가 네. 예, 돼 있는 제 거 아닌가. 기억으로도 적어도 신문사 논술을 20년 하면 나는 네. 사실 의료기기만큼 독일, 일본, 네. 한국 네. 그다음에 사실 까다롭게 유명한 게 판매 유통 시장이 호주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선 이것을 다 뚫고 나가는데요. 네. 우리 이미 거기에 입장에서 납품이 되고 있는데도 근데 혹시나 그 최근에 원격진료 관련해서 네. 필요성은 있지만 자꾸 기존의 기득권 차원에서 병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런 거 관련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원격 진료하기는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그러게 상태거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그 기대를 해보는 것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은 저만 하더라도 옛날에 그 이렇게 20대 초기만 하더라도 한 70세 사는 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100세 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 대표님 앞으로 이렇게 사업성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네. 이제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네네. 자꾸 더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네. 확인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어쨌든 영상의학 쪽에서 엑스레이가 네네네.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시장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고요. 국내에는 뭐 거의 연평균 5.2% 정도의 이제 성장세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수출도 또 의료기기 분야가 13% 이상씩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비중으로 저희 제품들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사성 그 의료 이런 그 기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면 과거에는 이제 그런 그 제가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뭐 MR이든가 CT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에 다 이렇게 수요가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 제가 관계 이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그 기술이 아시다시피 뭐 그 단순히 엑스레이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네네. 그 엑스레이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은 고출력용 물론 가속기도 저희가 이미 개발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DNA와 PNA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밀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정밀 전자현미경 그런 그다음에 그 디텍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엑스레이는 투과된 영상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옥사이드 패널 그다음에 그 간편하게 이제 CT를 지금까지는 CT 한번 찍으시면 어마어마한 피폭량을 얻으셨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 거 엑스레이로 3샷 정도 찍으면 CT로 이제 바로 뜨는. 근데 CT로 뜨는데 영상이 되게 그 연조지까지 다 보이는 이런 CT를 저희가 지금 이미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다음에 그 3D 내시경이라 해가지고 이제 초음파가 아닌 약간의 그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3D 내시경까지도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나올 신제품이 10가지 이상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각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종전에 그 엑스레이가 방사성 추출량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좀 피해가 되는 이런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든지 모든 제품은 일상에서 분리할 때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그 좋은 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것이 이제 혁신의 출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그 좋은 아이템 가지고 많이 구성하는 게 있기 때문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금방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네네. 엑스레이 CT를 한번 찍고 나면요. 네네.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받지 않으실 피폭량을 받습니다. 네. 받으면 안 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피폭량. 3년? 네. 최소한 민간인이 이렇게 3년 정도는 피폭을 안 받아야 그렇습니까? 되는 그런 정도를. 그럼 받아요. 사전에 그 엑스레이 찍으면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이 피폭량이 많은 걸로 예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3년이라 그러면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그 정도의 피폭량을 저희가 지금 엑스레이 약 2장, 3장 찍는 정도. 그러니까 다른 엑스레이로 말씀을 드리면, 강한 엑스레이로 말씀드리면 한 장 찍는 정도로 CT를 찍을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신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네, 그다음에 그 아까 현미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세포를 투과해서 봐야 되는데 그 네네. 투과한 것을 이제 강하게 확대해서 크게 확대해서 이제 보는 부분에서 그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현미경까지 오게 되는 형태가 된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기술력 하면 사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일단은 기술이니까 오 대표님이 특별히 기술 개발, 네. 인력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관심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기업의 그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제 그 기업체들이 되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그 선을 그어놓고 거기 정도 되면 이렇게 뭐 됐다. 다 이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개념은 그렇습니다. 절대 오늘의 신기술이 내일의 신기술이 될 수 없다라는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다 됐다고 해서 안주하면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이 다 됐다고 나올지도 모르니까 항상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저희 개념은 모든 기술 개발이 됐다 해도 네. 세상에 좋은 기술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말 그대로 기업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기술이 팔려 나갈 수 있는 기술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사람한테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당연한 생각이겠지만은 그걸 되게 많이 시철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일단 우선 물건을 팔리려면 조금 이렇게 가려서라도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강한데 저희는 차라리 물건을 팔지 말자. 네. 이게 나가서 차라리 쉽지 욕먹느니, 않습니까? 예, 예. 욕먹느니 그건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영 철학은 사람 중심 이걸 경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는 특히나 그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개념적으로 저는 이제 직원들이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집에 가서는 또 더 중요한 사람일 거고요. 되게 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랑하는 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사람들 인생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우리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그 7명 정도 지금 이번에 대학원과 대학을 그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비로. 네, 회사 경비가 아니고 사실 제 사비를 털어서 입학을 그렇습니까? 시켰습니다. 네. 네네네. 그 정도로 저희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좀 하고 면학 분위기도 만들고 본인도 발전해야 회사도 발전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같이 가자라는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경제에서 여러 가지 어렵다. 청년 쇼크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많은 그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 대표님한테 특별히 제가 주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워낙 그 고용 사정이 어렵고 경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뭐냐 자기 어떤 이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를 이렇게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청년분한테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스카이 대학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되게 눈높이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에 사실 그 이력서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취업 나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또 인력난에 1년 내에 얻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당장 어떤 미래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이 오로지 좋은 그 대기업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막 원서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부의 예를 들어서 계약직들을 뽑을 때 뭐 많게는 막 200대 1까지 경쟁률이 간다고 합니다. 계약직입니다. 1년짜리. 네. 근데 저희 같이 중소기업들은 정규직으로 되게 뽑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성장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대가를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중소기업에는 안 오는 좀 그런 현상을 조금 청년들이 좀 길을 열고 함께 해주셨으면 저희 같은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이 바이오 뭐 제약할 때 일상 뭐 일상, 이상, 삼상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네.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의료와 관련된 제품
이런 게 네.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도 그렇습니까? 의료기는 일상 이상 이제 이것도 이제 제약 쪽이고요. 네네. 예, 저희는 임상. 아 임상. 네. 예예예. 의료기 임상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임상도 그 굉장히 까다롭대면요. 네. 예. 뭐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일반 이제 당연히 그 계기로서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계기로서 뭐 당연히 뭐 전자 의료 네네. 예, 전자 기기 검사는 기본이고요. 네네. 또 전기가 들어가면 네네. 그리고 그 의료에 사용해야 되니까 또 의료 기준에 맞춰서 또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 시험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인체에 무해한지 이것에 대한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인증받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뭐 그 과정에서 좀 그동안 좀 고충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이게 저희 회사가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하던 그런 엑스레이 방식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차폐실 없는 곳에서 차폐실 그러니까 기존 엑스레이라면 차폐실에서 꼭 찍어야 되는 그런 장치였는데 저희는 차폐실 외에서 찍는 엑스레이로 이제 그 컨셉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럼 차폐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차폐가 돼야 되는 아마도 제품 자체에서 차폐가 되는 네네. 예, 이런 문제까지 안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인식시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엑스레이가 나오지 않아도 엑스레이 장비는 무조건 차폐실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런 기준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탈피하는 게 되게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더 그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깨트리는 데 되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증 기간도 더 오래 걸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더 까다로워져서 물론 이제 저희는 인증이 나왔지만 네네. 다른 회사들은 아마 더 진입하기가 힘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 소식을 이거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인증받기까지 신제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심을 풀기 위해서 오 대표님이 문제가 되면 내가 다 찍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다면요. 네. 그런 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레이를 아마 찍으신 분 중에서 아마 저만큼 많이 찍은 사람은 아마 그렇습니까? 없을 그런 데에서 정도로. 나오셨군요. 네. 나오셨군요. 네.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을 모델하기는 뭐하니까. 그러게요. 네. 왜 렌트겐도 자기 부인을 모델로 해가지고 물론 부인이 네. 피폭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가 제가 안전하다는 걸 보려면은 제가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방사능에 이제 피폭됐다 하면 TLD 배지라는 걸 찹니다. TLD 배지가 뭡니까? 예, 방사능 이제 그 피폭 수치를 보여주는 예. 예, 배지거든요. 그래서 네. TLD 배지라고 해서 그런 배지를 차고 했을 때 그 피폭량이 아주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데이터로 그러면 계속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6개월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게 저는 뭐 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이 혁신성장 커리어거든요. 네. 지금까지 하나하나 읽어지고 또 당신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혁신하는 모습에 아주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기업인입니다는 혁신성장 오 대표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몸소 지녀왔던 실천한 어떤 혁신성장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혁신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항상 번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번전이라는 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많이 어떤 길을 걸어왔다고 좀 여기서 이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아직 저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제 그 카톡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될 때까지 끝까지 악착같이 말 그대로 아직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날까지는 아마 혁신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 정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한 개념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매일매일 새로 잔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많은 그 감동을 느꼈습니다. 시청자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립니다는 제가 마지막으로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고에 관계없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을 위해서. 네네. 여러 저희가 이제 주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이제 아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인 것도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투자도 해주시기 위해서 많이 모여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 성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것 같고 가장 먼저 국민들한테 정말 저희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선보이는 게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규제 개혁이 정말 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저희 제품들을 빨리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 제가 빨리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크죠. 이제 작년에 뭐 이제 96억 한 회사가 94억 좀 넘은 회사가 1조 클럽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마 황대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1, 2년 내에 되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의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저희 HDT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HDT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할 수 있는 이런 그 의료기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도 꾸준히 이 회사를 관심을 하면 시청자와 함께 같이 가는 HDT가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HDT의 오진호 대표님 아마 비단 그 경제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시사점을 던져줄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마지막에 남는 인상 깊은 또 제가 아마 이렇게 살아있는 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기억에 저버릴 수 없는 용어가 딱 오진호 대표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 혁신하는 거다. 죽을 때까지 새롭게 하는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청자분도 또 저도 그렇고 사실 지금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미사하고 필요 없이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이러한 좋은 기업들이 사실 그 글로벌 기업을 성장할 때는 아무래도 국민 또 시청자분이 관심을 늘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오 대표님이 이렇게 훌륭한 기술이 해외 47개국에서 먼저 하고 정작 한국 국민들이 한국엔 내가 또 HDT의 임직원들이 고생해서 하는데 이 규제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은 우리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또 지금의 혁신 성장이라든가 또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그렇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볼 때 규제와 관련된 정책 당국자 또 우리 정책 당국자가 이런 문제를 풀어가지 않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사실 청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는 모습이 지금의 수평적 사회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걸 자신이 보여준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풀어가서 4차 산업 또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이미 개발해 놓고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진호 대표님을 비롯해서 사실상 지금의 어려운 한국에서 풀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뒷전에서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권유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기에서 직수를 빼도 정수기.